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박홍주입니다. 오늘은 인공와우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가 알면 좋은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시리즈 중에 하나인 인공와우와 보청기와의 비교를 통해서 인공와우를 좀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인공어와 보청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변환을 해서 우리 뇌에서 듣게 만든지에 대해서 기전을 알아야지 이제 쉽게 인공어와 보청기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소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청기와 인공와우 그리고 인공중위에 대해서 짧게 어떤 기전을 통해서 듣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는 과정을 이렇게 크게 알기 쉽게 그림으로 만들어 본 내용입니다. 소리를 듣게 되면 먼저 웨이도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제 소리는 공기의 출렁거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기의 출렁거림이 고막에 과 이소골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데, 고막에서 그 소리의 충격에 따라서 고막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이 이소골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이 안에 있는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와우의 소리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동 에너지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와우를 이제 네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네이, 달팽이관, 와우 이게 이제 비슷한 말인데요. 이 안에서는 이제 이 충격에 의해서 이 안에 차 있는 물이 출렁거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움직이면 그 안에 있는 유모세포가 있습니다. 그 유모세포가 물결에 따라서 위안에 유모라는 이제 조그만 머리카락 같은 이제 선모가 있다는 얘기죠. 그 선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극을 하게 되면 그 유모세포가 전기 탈분극을 일으켜서 그 밑에 있는 청신경을 자극을 해서 소리를 듣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청신경이 귀에서 뇌관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럼 이제 뇌로 들어가면 그 뇌관에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청세포에서 어, 소리를 대뇌에 있는 청각 피질이 있습니다. 거기로 연결을 시켜주면 우리가 비로소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소리 에너지가 진동 에너지로 바뀌고 물을 출렁거리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유모세포에서 이 진동거리는 진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그 청신경에서 그 전기 에너지를 이제 릴레이를 해서 전달을 해서 대뇌에 있는 피질에 도착했을 경우에 그때 이제 우리가 이게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리를 들리는 거하고 그 의미를 또 파악하는 게 다르죠.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듣는 데서 이제 의미를 파악하는 쪽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야지, 이 통로가 다 돼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배우지도 않았던 갑자기 스페인 말을 들었으면 소리는 잘 들리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들리는 것까지는 되고 그다음에 그 말을 또 이해하는 인지 기능은 또 다르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소리 전달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와우에서는 이 전기 에너지로 소리를 바꾸는 것이죠. 소리가. 그래서 밖에서 소리가 들어오면 그 안에 고막과 이소골을 통해서 진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 안에 있는 물결을 출렁출렁하게 만들면 그 안에 유모세포가 있어서 물이 출렁출렁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밑에 전기 신호로 해서 청신경으로 전기 신호로 바꾸게 되면 이제 뇌로 이렇게 들어가서 들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소리 에너지로 변환이 돼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 그 중에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다른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가 소리 듣는 게 한 가지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들리죠. 그 소리는 다 주파수별로 나누면 각각 나눠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예를 들면은 소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마이크에서 듣죠. 그 마이크에서 주파수별로 그 소리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소리를 크게 만들어서 스피커를 통해서 거꾸로 하면 우리가 듣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게 전기 신호로 바뀌었다가 그거를 다시 스피커로 하면 우리가 다시 그걸 듣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를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주파수를 통해서 나눠서 소리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전선을 통해서 보내면 스피커에서 다시 그거를 전기 에너지를 다시 이제 물리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소리의 진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소리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몸에서도 마치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어오면 그 소리를 다양한 주파수별로 나눠서 우리가 신호를 나눈다는 거죠. 귀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귀에서 이 달팽이관이라는 게 이렇게 달팽이처럼 둥글둥글 되어 있지만 이걸 쫙 편다고 치면 소리가 오면은 특정 주파수의 소리는 특정 부위에서의 자극을 줘서 그 부위에 있는 신경에서의 자극을 줘서 그 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주파 같으면은 굉장히 낮은 이 베이스 쪽에서 자극이 되는 거고, 저주파라면 저 높은 천부 쪽에서 신경을 자극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소리를 한 가지만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파수에서 다양한 소리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이 달팽이관에서는, 와우에서는 그걸 주파수별로 나눠서 각각의 주파수별로 정해져 있는 신경을 자극해서 뇌에다 보내주면 거기서 뇌에서 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잘 듣게 되는 거는 이 귀 안에서 소리를 주파수별로 나눠서 각각의 주파수별로 따로 청신경을 자극해서 우리가 듣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인공화호는 여기에다가 전극을 다 심어가지고 그 주파수별로 청신경을 자극하면 잘 들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보청기는 잘 손상이 돼서 잘 못 듣는 경우에는 소리를 크게 해서 이제 잘 듣게 된다. 이런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보청기는 그래서 귀의 유모세포가 조금만 망가졌다고 봐요. 그러면 조금만 망가졌으면 이 사람은 크게만 들으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청기의 작동 원리는 일단 크게 들리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들리게 하면 소리를 적게 듣는 것을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모세포가 조금만 망가졌을 경우에는 잘 못 듣기 때문에 소리만 크게 해주면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모세포가 너무 많이 망가지면 아무리 소리를 크게 해도 주파수별로 특징적으로 나눠줘서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보청기를 크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청기와 인공어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청기는 유모세포가 적당히 망가져서 적당히는 다 살아있기 때문에 소리만 크게 해주면 그 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게 이 보청기의 특징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이제 청력 검사인데요. 이 청력 검사를 좀 이해를 먼저 하시려면 밑에 쪽에 있는 게 이제 주파수입니다.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는 게 주파수고 왼쪽에 있는 게 역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살짜리 젊은 아이들이 듣는 정도 굉장히 잘 듣죠. 그걸 0이라고 치고 서서히 이제 나빠지면은 많이 나빠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으면은 낮은 주파수는 꽤 잘 듣는데 높은 주파수는 잘 못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는 높은 주파수의 소리는 크게 해주고 낮은 주파수의 소리는 조금만 증폭을 해서 잘 듣게 해주면 잘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보청기도 좋은 보청기를 잘 맞춰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소리 증폭기만 사용하게 되면 높은 음에 맞춰서 너무 소리를 세게 하면 낮은 음이 빨리 망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는 큰 소리에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음과 담배가 귀를 망가뜨리는 중요한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크게 들으면은 귀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누구나 뭐 버스나 지하철 시끄러운 데서 이어폰 끼고 큰 소리를 들으면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잘 들으려면 소리를 더 크게 만들죠. 그러면 귀가 더 빨리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을 하신 경우에는 이제 소음이 억제돼서 잔잔하게 소리를 적게 들을 수 있는 특수한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것이 이제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청기는 방금 말씀드린 일단 크게 만들어서 잘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귀가 유모세포가 망가져서 못 듣게 되면 그때는 아무리 보청기를 써도 안 되면 이제 그때는 전기로 직접 자극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공화호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서 기기를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제 살을 째고 그 안에 뼈 바깥에다가 이게 뇌 안에 넣는 게 아닙니다. 뼈 바깥쪽에다가 그냥 놓는 거고요. 그 내부 기기에는 자석으로 돼 있어서 바깥에 어음 처리기구가 잘 붙도록 연결돼 있는 자석이 있는 내부 기기가 있고 그 전극으로 쭉 와서 이 인공와우는 전극이 있는데 그 전극을 이 와우를 통해서 안으로 이렇게 쭉 해서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까지도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얼음처리기에서 소리를 잡아서 그 소리를 주파수별로 나눕니다. 이 어음처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공 와우에서의 우리 귀의 기능을 하는 거죠. 소리를 주파수별로 나누죠. 여기서 어음처리기에서. 그럼 나눠서 그 주파수별로 소리를 만들어서 이 안으로 쏴줍니다. 안테나를 통해서 이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안에 기기에다 쏴주면 여기에서 주파수별로 나눠서 전기 자극을 하면
실제로는 소리가 들어와도 여기는 못 듣게 되지만 이 신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유모세포는 대부분이 다 죽어도 신경은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호흡 수술해서 듣게 되는 거죠. 전극을 심어서 그 각각의 주파수별을 우리 연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극을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듣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건 이제 굉장히 뭐 그림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소리, 사운드라는 소리를 하면은 이게 이제 시간에 따른 주파수에 따른 시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싸 하면은 굉장히 높은 주파수가 S에서는 높은 주파수가죠. 아우 하면은 모음은 낮은 주파수의 소리가 주로 자극이 되고 드도 낮은 쪽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파수별로 나눠서 소리를 넣어주면 우리 뇌에서 사운드로 듣는 거죠. 신기하죠? 마치 우리가 마이크 틀어서 스피커로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호흡 수술에서 전극을 안에다 넣어놓고 그 주파수별로 자극을 하게 되면 듣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청기는 소리를 크게 만들어서 남아있는 유모세포를 이용을 하는 거고, 유모세포가 너무 망가져서 이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리 소리 보청기를 크게 해도 못 들으니까 그때는 유모세포의 작용을 포기를 하고 없으니까 인공호흡에다가 이렇게 전극을 심어서 그 주파수별로 특정 부위에다가 자극을 함으로써 우리가 거의 듣는 것과 똑같이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옛날에 들었던 소리와 익숙하게 비슷하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 있는 어음 처리기가 있고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귓바퀴 귀걸이형으로 되어 있어서 귀에다가 걸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어음 처리기에서 귀의 소리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이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수술해서 안에 집어넣은 인공호흡 내부 장치에다가 리시버에다가 소리를 쏴주면 여기에서 전극을 주파수별로 맞는 소리에 따른 주파수별 자극을 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밖에서 소리가 이제 들어오죠. 이제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소리에 이제 공기의 진동이죠. 이 공기의 진동이 고막에 통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서 이소골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제 여기 이때는 이제 진동 에너지로 바뀌었죠. 이 진동에 물론 이제 이때는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이게 이 이소골의 진동이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달팽이관 안에 물이 차 있는데 그 출렁출렁한 게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파수별로 위치에 따라서 이 유모세포에서 자극을 받아서 주파수별로 거기에 각각 나눠져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신경이 자극이 되면 그 신경이 뇌로 연결이 돼서 듣게 만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청기는 그냥 유모세포가 적당히 남아 있으면 잘 못 들을 때는 소리를 크게 해주면 이제 잘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거나 뭐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 때 담배를 많이 피우든지 이렇게 되면 귀 안에 유모세포가 다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리가 들어가도 못 듣게 되는 거죠. 아니면 듣더라도 왕왕왕왕만 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청기를 아무리 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청기를 몇 년 쓰시다가 아니면 뭐 빨리 나빠지는 분도 있겠지만 몇 년 쓰시다가 서서히 이제 처음엔 잘 들다가 서서히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안 들리는 경우는 인공호흡 수술을 하시면 이제 이 인공호흡의 어음 처리기가 마치 우리 귀에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리를 받아서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주파수별로. 그래서 그 주파수별로 있는 전기 신호를 나눠서 그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이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안에 있는 내부 기기에다가 쏴주면 여기에서 그 위치에 따라서 배정되어 있는 전극을 자극을 해서 소리를 듣게 되면 마치가 우리가 듣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기자극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던 소리하고는 처음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이미 많이 배운 분들 같으면 그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적응하게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 아마 동영상을 보시고 이제 웬만큼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청기는 이 와우의 유모세포의 손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 청각 재활을 위해서 사용을 되고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크게만 하면 이제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걸 주파수별로 맞춰서 크게 해야지 무턱대고 크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청력이 더 망가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인공화호는 이러한 유모세포의 손상이 너무 심해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거나 아니면 보청기를 아무리 껴도 소리가 왕왕거려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경우에는 이제는 보청기가 아니라 이제 인공화호 수술을 해야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못 듣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의 지원은 보청기를 사용해서 단어를 알아듣는 퍼센티지가 50% 이내로 떨어질 경우에 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공화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보청기가 잘 맞춰서 잘 하고 있는지, 이거를 봐서 내가 잘 보청기에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안 될 경우에 인공화호 수술을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기준은 장애진 보청기의 건강보험의 지원 기준은 장애 진단을 받을 경우에 보청기를 저렴한 가격에 장애 보청기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보청기를 무턱대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주파수별로 잘 맞춰야 되는 거고, 그 잘 맞추는 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무턱대고 보청기 사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청기를 써도 안 될 경우에, 그때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0dB 이상으로 청력이 나쁠 경우에 이때 기준을 했고, 무턱대고 70dB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70dB이더라도 보청기를 쓰면은 굉장히 잘 듣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청기를 사용해도 그 단어 인지 능력이 50% 미만으로 나쁠 경우에 한쪽만 인공화호 수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한 60dB 정도인데 보청기를 아무리 껴도 못 드시는 분은 이제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경제적인 자기가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되겠죠. 또 거꾸로 생각하면 80dB로 진짜 못 듣는데 유모세포가 상당히 또 많이 잘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청기를 사용하면 잘 듣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은 굳이 수술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 들으시니까. 이제 나이 보청기를 사용하시다가 어차피 연세가 더 드시면 나빠질 테니까 그때 가서 사용을 해도 되겠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쪽만 인공화호 수술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한쪽은 내가 따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제 본인이 잘 선택을 하셔서 나 너무 못 들으면 일단 한쪽은 본인 부담으로 수술을 하고, 살다가 더 나빠져서 반대쪽이 건강보험 지원 기준에 된다면 그때 가서 이제 수술을 해서 양쪽을 다 들어서 잘 듣고 사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청기와 인공화호의 또 차이점은 적응 기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청기는 뭐 수술 안 하고 바로 끼면 바로 듣죠.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과거에 잘 들었고 소리만 잘 크게 하면은 잘 듣는 사람이니까, 이제 처음에 물론 이제 너무 크니까 이제 적응을 못해서 서서히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은 그냥 켜자마자 바로 듣게 되죠. 너무 크면 좀 줄였다가 서서히 올리는데 한 1, 2주 정도 적응이 필요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청력은 떨어질 거고 기계에도 변화가 좀 있을 테니까 6개월이나 1년마다 청력 검사를 통해서 청력의 변화 여부를 확인해서 보청기의 충돌력을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공중이나 보청기, 골도 보청기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자세히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다른 동영상에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중이와 골도 보청기라는 것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 보청기보다 출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못 듣는 경도나 중등도의 난청 환자가 나는 이제 귀에다가 보청기 끼면은 뭐 웨이도염도 자꾸 생기고 귀에 꽉 막히니까 짜증이 나고 뭐 이런 불편한 게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인공중이나 골도 보청기를 수술을 하셔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화호는 우리가 소리를 듣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전극을 심어가지고 전극에서 자극을 해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에 바로 듣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한 다음에 1일째부터 이제 조기 착용을 통해서 바로 매핑을 해서 이제 잘 듣게 시작을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수술한 다음에 한 달째 상처가 다 나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핑을 해서 소리를 듣게 되고요. 이때 처음 듣는 소리는 우리가 듣던 소리가 아니고 전기 자극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잘 알아듣는 분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난청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처음 착용하시자마자 뭐 거의 반 이상을 잘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한 10년, 20년 못 듣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처음에 소리를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한 1, 2주, 한 2, 3주 정도 걸리면 이제 좀 반 이상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정도, 6개월이나 1년 정도까지 알아듣는 능력이 서서히 이제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와우 수술은 하신 다음에 바로 잘 알아듣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잘 아시면 좋고요. 물론 결과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는 이렇게 난청이 발생돼서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인공와우를 통해서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요즘은 이제 오래 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당장이야 뭐 예를 들면 한쪽이 손상이 돼서 안 들리면 당장이야 대충은 살 수 있겠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후를 받아보면 어, 빨리 잘 듣게 만들어놔서 그 잘 듣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유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난청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보청기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40데시벨 정도부터 이제 우리가 보청기를 권유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40데시벨 이내로 상당히 잘 들으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분들은 적당히 못 들어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잘 들으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뭐 30데시벨 있는 데서도 이제 보청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는 이제 굉장히 큰 소리까지 소리의 증폭은 거의 뭐 엄청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서는 일단 보청기를 사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수술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다른 종류의 수술을 해서 좋아질 수 있는 중이염 환자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서 좋아지는 거 먼저 찾아보고, 그렇지 않고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뭐 돌발성 난청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보청기를 사용하셔서 잘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너무 많이 귀가 유무세포가 망가진 경우에는 보청기를 사용을 해도 소리는 들릴지라도 멍멍거리는 거면서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와우 수술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전기 자극을 해서 신경을 자극을 해서 듣게 만드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인공와우는 70데시벨 이상의 아주 심한 고도 난청 이상의 나쁜 난청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인공중위의 경우에는 이 출력이 낮습니다. 보청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 인공중위는 청력이 많이 나쁘신 분들은 하셔봐야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청력이 적당히 나쁘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 나빠서 적당히는 못 들어서 불편해서 보청기는 사용하고 싶은데 귀에다가 넣거나 이런 귀에다가 걸고 다니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경우에는 인공중위 수술을 하셔서 특히 이제 웨이도염 있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보청기 사용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인공중위를 사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이 청력이 더 나빠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인공중위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보청기를 추가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나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공와우를 하든지 이제 이런 정도의 기준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인공와우가 보청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인공와우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공와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난청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난청을 치료를 하셔야지만 당장 뭐 1, 2년, 5년 정도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10년, 20년 후에 본인의 생활과 본인의 인지기능 그리고 사회생활 모든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난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